영국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조차 고개를 저었죠. 영국의 한 소녀의 엄마는 딸을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들고 한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 앞에서 영국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의료 강국이라던 그들의 자부심이 대한민국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사 윌슨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저희 가족에게 끔찍한 악몽이 시작된 건 한국 서울에서였습니다. 딸 소피가 교환학생으로 참가한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날은 소피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소피는 16살이지만 영국에서 손꼽히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저와 남편 데이빗은 소피의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소피의 연주는 완벽했죠. 하지만 갑자기 소피의 손이 떨리더니 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소피는 무대 위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어요. 소피! 비명을 지르며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술렁임이 일었고 누군가 119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소피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차가웠어요. 남편 데이빗은 의사였기에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5분 내로 도착합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소피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소피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소피는 항상 건강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정기검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소피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저와 데이빗은 대기실에서 불안에 떨었죠. 30분 후 한 의사가 나왔습니다. CT 스캔을 했는데 뇌에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선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데이빗이 즉시 의사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어떤 이상 징후인지 스캔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의사는 컴퓨터를 보여주었고 데이빗은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영국으로 데려가야 해. 런던에 내 동료들이 있어. 그들이 소피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소피가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의사에게 물었죠. 지금은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최소 24시간 관찰 후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이빗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소피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어. 영국으로 데려가야 해. 의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비행기 이동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데이빗의 고집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소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소중한 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데이빗의 요청으로 영국 킹스 칼리지 병원의 의료진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소피의 뇌 스캔을 분석했지만 결론은 실망스러웠어요. 원인 불명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일 수도 바이러스성 뇌염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데이빗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킹스 칼리지는 영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였죠. 그곳 의사들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간호장교가 병실을 방문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파커였습니다. 에밀리는 소피의 상태를 살펴본 후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세브란스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특히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번 그곳의 의견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이빗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거기서 치료받을 거예요. 에밀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상태가 비행기 이동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세브란스는 정말 뛰어난 병원입니다. 적어도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에밀리의 말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소피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고 원인도 알 수 없었죠. 이대로 영국으로 돌아간다면 소피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브란스에 연락해주세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데이빗은 저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날 밤 데이빗과 저는 큰 다툼을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시작된 대화는 곧 감정적인 충돌로 변했죠. 어떻게 내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데이빗이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도 킹스 칼리지 의사들조차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걸 알잖아요. 데이빗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저 내가 소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둘 다 소피를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소피에게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예요. 결국 데이빗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불신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소피의 병실로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말없이 걸었죠. 다음 날 아침, 소피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소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데이빗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브란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마치 미래에서 온 의료기지 같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빠르게 움직이는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피는 즉시 응급중환자실로 이송됐고 여러 전문의들이 모여 소피의 상태를 논의했어요. 그 중에서도 젊은 의사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지훈이었죠. 윌슨 씨,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소피의 증상을 보니 희귀 뇌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가진 최신 장비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사는 매우 젊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데이빗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봤지만 저는 왠지 그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피는 곧 사디 뇌 스캔실로 이동했습니다. 김지훈 의사는 실시간으로 소피의 뇌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 김지훈 의사가 회의실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김지훈 의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소피는 라스무센 뇌염이라는 매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뇌의 한쪽 반구를 공격하는 질환인데 초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크린에는 소피의 뇌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김지훈 의사는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위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에 염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MRI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의 사디 스캔 기술로는 초기 염증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라스무센 뇌염이라고요? 그건 매우 희귀한 질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질환이죠.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고 즉시 수술을 진행하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김지훈 의사의 말을 듣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소피의 병에 이름이 붙었고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데이빗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킹스 칼리지의 전문가들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김지훈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장비는 세계에서 가장 최신식입니다. 그리고 라스무센 뇌염은
제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소피의 증상과 스캔 결과를 종합했을 때 다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소피의 치료가 끝나고 저는 데이빗과 함께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피의 완벽한 회복 소식에 기뻤지만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데이빗,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데이빗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당연히 돌아가야지. 우리 삶은 거기 있잖아. 하지만 소피를 위해서라면 여기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지훈 의사 말로는 소피의 상태가 안정되려면 최소 6개월은 정기적인 체크업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재발 위험도 있고. 데이빗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갈등이 보였어요. 우리 런던에 있는 집이 한화로 대략 2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 그걸 팔면. 회의실을 나온 후 데이빗과 저는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억 원. 그것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런던의 집을 팔면 어떨까요?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빗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집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전부야. 소피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그리고 소피는 우리의 전부예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소피의 생명은. 데이빗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집을 팔자. 그날 밤 저희는 영국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런던 노팅힐에 있는 저희 집은 꽤 가치가 높았어요. 다행히도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였고 급매라는 조건으로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데이빗은 김지훈 의사에게 물었어요. 수술은 언제 진행할 수 있나요? 오늘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피의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데이빗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어요. 소피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치료비는 저희가 런던의 집을 팔아서 마련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사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피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데이빗은 잠시 호텔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딸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소피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요. 우리의 집을 잃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소피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는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김지훈 의사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수술 과정을 설명했어요. 뇌의 염증 부위를 제거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수술입니다. 약 6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데이빗과 저는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갔어요. 데이빗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고 저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5시간 30분 후 김지훈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염증 부위를 모두 제거했고 면역 억제제 투여도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지금 회복실에 있으며 곧 의식을 찾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데이빗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훈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김지훈 의사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팀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소피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복실에서 소피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어요. 소피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어디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야, 소피. 내가 아팠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데이빗은 김지훈 의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이런 수술 방식은 영국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죠? 김지훈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신경외과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미세 수술과 4D 이미징 기술의 결합은 저희의 강점이죠. 세브란스는 환자 중심의 의료를 지향합니다. 기술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데이빗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의학적 권위자가 아닌 딸을 구해준 의사에게 감사하는 아버지로서 김지훈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후 소피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병실에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의사들도 그녀의 회복 속도에 놀랐어요. 김지훈 의사는 매일 아침 회진을 왔고 소피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소피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김지훈 선생님처럼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소피는 항상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열정이 보였어요.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니? 네, 엄마. 제가 아픈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음악은 여전히 좋아하지만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지훈 선생님이 저를 살린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소피의 말을 데이빗에게 전했습니다. 호텔방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피가 여기 남아서 공부하고 싶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대에 진학하고 싶다고요. 데이빗은 놀란 듯 했지만 곧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도 여기 머물러야 할 텐데. 런던에 집을 팔면.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화로 약 20억 원 정도니까 여기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이곳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 거고요. 데이빗은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많이 배웠어. 영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기술들을 직접 봤고, 솔직히 여기서 의사로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정말 이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데이빗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런던에 집을 팔고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자. 소피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일 거야. 2주 후 소피는 퇴원했습니다. 세브란스를 떠나는 날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데이빗은 더 이상 고집 센 의사가 아니라 겸손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아버지가 되었고 소피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기 속에서도 결국 가족을 지켜낸 엄마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죠. 영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해 저희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랐지만 저희의 진심을 이해해 주었어요. 런던의 집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고 한화로 약 2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김지훈 의사의 추천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객원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고 저는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소피는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의대 진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의 한국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데이빗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고 저는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즐겁습니다. 소피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고 의대 입학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때로는 런던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립지만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어 영국에서 몇몇 친구들이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모두 우리의 새 삶에 놀라워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런던과는 많이 다르지만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연속입니다. 한국 음식, 문화, 언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경험이에요. 소피는 이미 한국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에서의 끔찍했던 경험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20억 원의 집을 팔아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가져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나 재산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의 건강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함께 나누는 용기라는 것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